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숫자 1번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는 에이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법사를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이고 뭐한 가지 분야를 파서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법사는 숫자 10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0은 1 더하기 0으로 또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은 다시 1이기 때문에 숫자 10도 마법사 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 카드 10번들로 숫자 1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 완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 완드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완드들을 짊어지고 가는 남성인데요. 완드는 일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책임과 의무를 떠안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 프레임에 갇혀서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뭐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든 업무적으로든 뭐 결혼을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되게 의무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획과 구조를 수시로 바꿉니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계획과 구조를 수시로 바꾸고 그런 게 누적이 돼가면서 달인의 길로 가시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또 마법사 1번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관적이고 철학적이고 독립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법사 나오시는 분들은 무언가 결정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과거에 치킨버거를 먹었다면은 계속 치킨버거만 고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과거에 우리 동네 미용실만 갔다면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있는 미용실만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미용실이나 아니면 새로운 치킨집 막 이런 것들을 좀 꺼려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처음 보는 분야 여러 가지를 선택지를 놓고 고르라고 이분들한테 하시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결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찍으라고 그렇게 하셔야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자신이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 직업적인 철학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철학적인 모습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소리는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주로 가려고 하신다라는 점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시야가 굉장히 넓고 남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해보고 나서 뭐 안 되면은 또 계획을 수정하고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계획을 수정하고 그런 편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행동이 좀 먼저 앞서 나가는 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이분들은 행정적, 과학적 능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연구직이나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 등의 자신의 역할이 분명한 그런 직업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셔서 다른 인접 분야로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다. 주로 이제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매지션 나오면은 어떤 기술을 배워라. 기술직이 좋다. 손으로 하는 일이 좋다. 네,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완드에 그런 키워드들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완드에 해당하기는 한데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요분들은 불성실하고 빈정대기 좋아해요. 네,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무거운 책임과 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우선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내 감정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그런 불만, 예. 내가 타인들이 결정된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 너네 말대로 했지만 인생이 잘 안 풀렸다라든지 타인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쌓이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불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키워드에서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감정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 엉덩이와 다리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해석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완드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컵은 어떤 화목한 가정을 나타내는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냥 좋은 모습만 상상하는 거예요. 낙관주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목적한 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부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획이 부실한 대신에 이제 행동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감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네, 카드의 분위기로도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감각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의외의 모습이죠, 마법사의.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육체 노동에는 부적합하다. 네, 그렇죠. 과도한 육체 노동보다는 좀 정신적인, 약간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노동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 노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자신을 희생한다. 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방적인 자기희생으로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움을 모르는 상대한테 너무 잘해주시면은 곤란하다. 곤란할 수 있다. 네, 그거는 네, 여사제 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언제나 어떤 번호를 가지고 계시든지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처음 한 번은 모두에게 다 호의적이고 잘해줄 수 있는데요. 처음 내가 호의를 보였을 때 그 상대방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은 두 번째는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한테만 항상 베푸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책망한다. 이런 특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든 뭐든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타인은 못 믿어. 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이렇게 혼자서 다 떠안으려고 하면은 원래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한테 돌리고 책망한다. 네,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하세요. 힘들면. 그렇고 이제 여섯 번째로
성적인 부분조차도 수동적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왜 성적인 부분조차도 수동적일 수 있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완드에서도 일이든 관계든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번 남성분들, 되게 무뚝뚝하고 1번 여성분들도 심지어 무뚝뚝하신 편이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연애 관계든 결혼 관계든 뭐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프레임 이런 거에 갇혀서 심지어 섹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7번째. 이 카드 굉장히 많죠?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성공이나 다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 성공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다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거.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마법사분들은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네, 물론 더불어서 다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좀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성공할 때도 개인적인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드 그림 보시면 암울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까지 피곤해지는 그런 카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분들이 대체 왜 이런 카드가 배정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릴 적부터 산만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만큼 관심 분야가 많고 대화의 화제 전환이 빠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중력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집중력이 뛰어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적 욕구로 인해서 또는 불만으로 인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헤매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호기심이 가는 분야로 진로를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던 분야인데 내가 하면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에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수학 쪽으로 갔는데요. 대학을 수학과로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든 학원이든 암기식으로 수학을 가르친 거예요. 공식을 암기하고 그냥 숫자 바뀌는 거에 대입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당연히 이제 뭐 고득점은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못하면 때렸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그 때린 게 되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맞은 것도 아닌데 암기를 못해서 맞은 거잖아요. 근데 때려서 가르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 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 애들의 흥미 유발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실패했을 뿐더러 자기가 시원시원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학원을 찾는 거다. 뭐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수학과, 그래서 수학 교육 전공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인 욕구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불만 아니면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진로가 결정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 이분들은 정보 교환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암울한 카드인데도 왜 정보 교환이니 막 집중력이 떨어지니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소드는 이렇게 요 소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생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카드라고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이분들은 정보 교환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분들은 많은 사람과 만나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신적인 자극을 위해서 여러 방면의 책을 읽고 그리고 활동을 즐겨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분들 호기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모읍니다. 네. 대신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매스컴 관련 업종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기자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언론 뭐 신문 방송과 이런 비슷한 매스컴 쪽 이런 데서 활약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매지션이 또 수성 쪽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 텐소드도 쌍둥이 자리 태양인데 쌍둥이 자리가 또 수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별자리예요. 그래서 요 카드도 상당히 바람 속성. 그 중에서도 쌍둥이 자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나중에 다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이분들은 대화의 주제가 빠르게 전환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이 빠르고요. 어떤 상황에서나 적절한 단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대화를 따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특징적인 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불리한 주제일 때는 말을 급하게 돌리시는 등의 태도를 보이시기도 하니까요. 이게 또 안 좋게 볼 거는 아니고 대인관계 처세술이 뛰어나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되게 영리하고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한다. 이런 매지션의 특징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한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슬프고 힘들어도 이걸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울고 싶은 사정이 생겼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으로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 이 소리를 많이 하세요. 이 매지션이.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의 좋아하는 그 감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유발시킨 그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대를 괴롭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법사의 특성 중에 이런 소드의 특성, 그런 특성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보실 카드는 텐 펜타클입니다. 텐 펜타클은 어떤 일반적인 대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펜타클이 많이 그려져 있죠.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카드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대가족인데 돈이 많은 카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유산 상속적인 문제 또는 돈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번의 수비학적 의미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업이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또 그 밖에도 또 돈이 풍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 카드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나치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카드입니다. 이분들은 완벽성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소드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매뉴얼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싫어한다. 이게 카드가 대가족의 카드고 뭔가 보수적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속적인 돌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되는 막 그런 그 소방관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뭐 그런 업무는 잘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그런 직종은 피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예를 들면은 공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공장처럼 틀에 박힌 일, 네, 업무 과정이 일정하고 그 업무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면서 달인처럼 한 분야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금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딱히 해드릴 말은 없고요. 오히려 직업적인 부분이 돈을 끌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전적인 건 이렇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직업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 있다면은 특별히 금전적인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네, 사물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기능적인 기술에 관심이 높다라고 해요. 이게 기능적인 기술에 관심이 높다는 게 그냥 공장일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은 건축이나 이런 거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 밖에 좀 돈을 잘 버는 직업 중에는 외과 의사, 네, 이런 게 있겠죠. 외과 의사나 아무튼 되게 큰 기계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수리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기술자죠.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이시라면은 뭐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뭐 기타 등등 뭐 외과 의사도 있고 막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여성분들도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뭐 이런 거 막 하셔도 돼요. 많아요, 생각보다. 준비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 가보시면은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여성분들이라면 뭐 미용, 간호, 네일, 헤어, 뭐 미용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여성들만 뭐 미용, 간호 막 이런 거 하라는 법 없고요. 남자분들도 네, 간호사 할 수 있고 네, 뭐 네일 아트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분이 요런 미용 쪽에 들어가신다면 좀 인기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외모가 좀 된다면.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자격증 취득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 그런 기술적인 간판을 한 개씩은 갖고 있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각 세부 속성, 네, 마이너 카드 10번들로 이 마법사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왜 메이저 카드는 설명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마이너 카드들로 메이저 카드를 대변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메이저 카드는 나중에 설명하려고 일부러 아껴두는 겁니다. 네. 메이저 카드는요, 나중에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상징과 여기에 대응되는 행성 매칭, 네, 이런 것들로 또다시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인지 이 카드의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그냥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자료가 많고요. 오히려 마이너들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 네, 물론 많기는 하지만 이런 마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강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이너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메이저 카드들은 조만간에 또 이제 상징으로 다시 살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언제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